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I'm not calling for a second chance. I'm screaming at the top of my voice. Give me reason, but don't give me choice, 'cause I'll jus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And maybe someday we will meet.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씨의 발언.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두어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발언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단어를 박근혜로 바꿔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제 그 14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하네? 응, 다이어트해서 관리할 거야. 체중계는 샀어? 체중계? 집에 다 있잖아. 아니, 다이어트에는 스마트 체중계가 있어야지. 스마트 체중계 전문기업 세븐일렉. 건강 체크, 기록, 관리까지 집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 연동으로 가족 건강까지 책임지는 똑똑한 체중계. 모바일 헬스케어의 시작, 세븐일렉. 지금 검색창에서 세븐일렉 스마트 체중계 하세요. 오랜만에 오늘 안가가 만석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팟캐스트가 어제 녹음 아닙니까? 매주 수요일. 네. 텅텅 비었더라고, 안가가. 왜요? 진짜? 반밖에 안 쳤더라고요. 아니, 기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문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자리 지금 있어요? 지금 가도 돼요? 문의만 하고 안 오셨어. 그래서 세 분 국회의원들께서 굉장히 낙담을 하고 돌아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야, 오늘 거의 무슨 드라마 제작 발표회 식으로 다들 턱시도 입고, 그 선미 누나는 또 어디서 드레스 빌려가지고 또 드레스 입으시고 그랬대. 은미 누나한테 빌렸어. 아, 진짜? 드레스 입고서 밥도 굶었대. 배 나올까봐. 아이고야. 그게 무슨 행사였어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팟캐스트 출범식? 네. 당대표가 와서 힘실어주고 뭐 그런 건데, 원래 그냥 티셔츠 입고 하려고 그랬거든. 네. 티셔츠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밤에 어제 녹음 끝나고 11시 넘어서 그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누가? 다들
같이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노인정 같은 모습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그 영화제처럼 꾸미면 어떨까. 그래서 그 컨셉이야. 그렇게 입은 거예요? 영화제 컨셉이에요. 영화제 컨셉으로 뒤에 있잖아. 무슨 포토존 딱 일부러 만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로텐더홀 보면 그 빨간 레드카펫 쫙 갈렸잖아. 네. 거기서 또 올라가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연합뉴스가 찍었구만. 그래서 이제 나보고도 입으라고. 나 절대 안 안 한다고. 난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난 뺐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다들 화기애애하고 박수치고 지성준 오늘 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났고. 근데 뭐 당 일각에서는 이 엄중한 사태인데 그렇게 하는 게 이럴 때 장난치면 어떡하냐? 모르냐 이랬는데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지. 오히려 이럴 때 한 발 더 다가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더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주 좀 화기애애 좋게 좀 끝났다고 봅니다. 아니 시국이 엄중한데 세민녀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래? 문재인 대표가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 물론 뭐 문영식 그 위원장이 기획을 짰고 네. 당대표한테 올려가지고 당대표가 적극 문제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어쨌든 좋으니까 1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문 대표가 오랜만에 좀 웃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이 작가가 노력한 덕에 그래도 방송이 좀 잘 나와가지고 또 면 살았어요. 잘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뭐 재미는 없어. 아직 멀었고. 아니 들을만 하던데? 그래요 뭐 들을만 하다면 감사하는 네. 거고. 그 대변인 회의인가? 네. 앞에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엄청난 악플이 달렸어요. 강렬한 재미를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오랫동안 곱씹을 만한 내용들도 꽤 나오고. 그래, 앞에 말을 잘못해서 그래. 김성수 대변인이 괜히 낙검수 얘기를 해가지고 낙검수는 건드리면 안 돼.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한테 성역이야. 내가 언제 낙검수나 김호준 씨 건드린 거 봤어요? 하지.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데 김성수 대변인의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연령대에서는 조금 듣기가 힘들었다.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디스처럼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걸 안 자른 PD 잘못이지 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아니 진짜 나타났다면 제가 편집을 해요. 하는데 저 대변인은 제가 편집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 같았으면 잘랐을 텐데. 이거 당당 PD가 엿먹으라고 그냥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쪽 PD님이 약간 위험하게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본인 말로는 이런 좀 댓글들을 악플들을 받아서 정신 차리라고 올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그 PD야? 그 PD. 그런 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은지. 글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새정치 민주연합은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물론 새정치 연합도 지금 시끄럽죠. 이종걸 대표랑 문재인 대표가 네. 원혜영 의원 자택에 가서 화합했다. 그래서 하에 술을 한 잔 마셨다. 또 그거 갖고도 또 말이 많아요. 그거 뭐라 할 게 뭐 있어. 말이 많은 것도. 하여튼 러브샷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또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거든 이종걸 원내대표가. 왜 그러는 거야? 뭐야 그게 이랬는데 그날은 러브샷 한 날은 그 얘기만 우리 화합하자만 얘기했고 다른 절차를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슬슬 무슨 탈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새정치연합 쪽에서 특정 세력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탈당 말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해. 그러나 절대 못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못 나갑니다. 아니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웃기냐면 언론에서 비박과 비노가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자빠졌어. 이게 나 솔직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유, 뭐하는 짓이야. 그게 말이 돼? 이 박사님 한번 그런 비슷한 내용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예 친박하고 비노하고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사정 보니까 얼추 결도 맞고 그러면은 그런 정기 개편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언론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인데 새정치연합 할 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언급해드린 대로 이 대통령의 거부권 전국 때문에 얻은 게 많아요. 일단 당이 좀 그것 때문에 화합하는 그런 게 계기가 돼버렸잖아. 이제 참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새누리당이 워낙 개판을 치고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새정치연합의 자중질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 안 보입니다. 온통 지금 새누리당 오늘 완전 그래도 욕설하고 날 지랄 뺐잖아. 제대로예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석상에서
야,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바로 옆에 앉았는데, 유원내 대표가. 나가라! 야, 너 나가! 그렇지. 유원내 대표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원주철 최고위원하고 유원내 대표가 러닝메이트였거든. 네, 출마할 때. 그러니까 원주철 대표가, 너무한 거 아니야? 자꾸 나가는 사람 연주해놓고 뭐 짓이야. 그러니까 또 김태호가, 한 말 더 한다고. 아니, 하지 말라고. 또 하겠다고. 김무성이가 말렸잖아. 김무성 말렸는데도 계속 하니까, 김무성이가. 회의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잖아. 나가니까 거기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대표님! 대표님! 야, 이 새끼야,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 김태호가 너무 심한 거잖아. 오죽해도 서청원이가 말려. 그만해. 야, 서청원이, 원래 서청원이 지금, 유승민 몰아내는데 1등 앞장서는 사람 아니야. 근데 오죽했으면. 그 양반이 봐도 너무 과한 거야. 아니, 왜냐면, 비공개 회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카메라가 돌고 있었잖아요. 카메라가 다 돌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니까. 콩가루 집안, 저는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유 대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콩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가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유승민 대표 보고 그만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말씀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여기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다 어렵게 만들면 사퇴하는 게 누가 그래?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이 상황이 사퇴입니다.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근데 김태호 의원이 원래 친이계였는데, 야, 뭐 왜 저러나 모르겠네. 저물어가는 권력에다가 뭘 그러니까. 얻으려고 지금. 내가 봤을 땐 다음 공천도 탈락할 것 같은 생각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지 후계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친박계도. 친박계를 김태호를 왜 키워달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좀 키워주세요 하고 뿌이한 거지. 공개석상에서 세게 얘기함으로써 친이에 있어봤자 별로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 좀 봐줘. 응? 이거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박근혜 스타일 모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완전 개 코미디 연출을 벌였는데 이 장면을 연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잖아. 대통령이 이걸 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 네. 근데 모두 발언 거부권 행사한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침묵을 지키고 있지. 왜? 이게 지금 역풍이 돌아왔다는 걸 자기도 느끼거든. 여론조사 해봐요. 좋댔거든. 전부 다 유승민 사태 반대가 훨씬 높아. 더블이야, 더블. 대구 지역에서만 비등비등해요. 근데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비등비등한 것도 박근혜로서는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 내 홈그라운드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는 유승민 반대가 훨씬 높으니까 이 역풍이 돌아왔고, 아니 유승민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국민의 의중을 따라야지. 국회의원들이 자당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야. 쥐가 근데 대통령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중진인가요? 그 같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명이 성명서 냈더라. 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걔들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야, 거기에 권성동 의원은 왜 들어가 있냐? 그리고 사실 유승민 대표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대통령은 30개 법안 통과 안 시켜주고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30개 중에 23개를 통과했잖아요. 통과하고 몇 개도 지금 당내 새누리당 사정 때문에 그 통과 못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몇 개는 그러니까 나머지 5개는 이제 야당으로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러면 30개 중에 거의 한 20개 중반을 다 통과시켜줬는데. 그럼 유능한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경제가 있다고라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잘못인 거지. 다 해줬는데. 그렇잖아. 그럼 유승민 보고 자꾸 나가라 그러면 뭐 때문에 나가라는 거냐고.
아니 유승민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국회 서진화법 때문에 유승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국회 서진화법 박 대통령이 자기가 주도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대통령의 목림이다 목리. 크게 삐지셨더라고. 그게 삐진 거지. 삐진 건데 왜 삐진 거야 도대체? 내 말을 왜 안 듣느냐는 얘기지. 아, 유승민이 마음에 그냥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유승민이 잘했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말을 어겼어. 그럼 이제 아니면은 혹은 친박 자기 사람이 아닌 당 원내대표다 이거야? 아니 원래 유승민 친박 박 대통령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자꾸 이상한 말을 했잖아. 박 대통령 심기를 거스리는 뭐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청와대 얼라들 이거 했어요? 이런 말 했잖아. 여기서 청와대 얼라들이 누구야? 걔들 아니야. 십상시 이런 애들 아니야? 그렇잖아. 박 대통령이 성질 났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원내대표 경선하면서도 공약을 청와대랑 할 말 하는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직격타는 그 원내대표 연설이었잖아. 연설하면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경제 복지야. 왜 후퇴? 막고개 여기서 완전 핀대가 완전 상한 거지. 상했는데 이거 국회법 개정안. 보니까는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배신의 정치. 그러니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라가 지금 엉망 아니에요? 엉망?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내수가 지금 완전 엉망됐고 그래서 추경한다는 거 아니야? 15조 정도 되는 돈. 거기다가 수출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정말 그 가계부채 막 급증하고 젊은 친구들 취업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선택을 한다? 그럼 반드시 국민들을 외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대통령을 알 것이다. 뭐 그런 이유. 또 혹시라도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게 통과됐어. 그럼 바로 레임덕이거든. 뭐 그런 것들.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 유승민들 찍는다는 게. 그랬는데 했단 말이야. 그걸 하면서 배신을 언급했잖아. 배신. 그분이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 이거예요, 이거. 이 코드는 배신이죠. 오늘 147회는 12항명파동 아닙니까? 네. 박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밖에 없잖아. 아버지. 박정희. 박정희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박정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박 대통령은 유승민이 저렇게 하는 걸 항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에 대한. 그렇지,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감히 나한테. 여왕폐하. 신하가 여왕폐하를 항명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항명이란 말이 어떻게 명령을 거부했다는 말이잖아.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 그렇지. 무슨 씨발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이 항명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입헌군주제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걸어다니는 입법권이고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 아니에요? 야 입헌군주제라도 왕말 꼭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이 양반은 지금 자기가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명이라 나오는 거야. 오늘 왜 이 방송을 들고 나냐면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한테 항명한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항명한 사람을 대한 그 방식으로 유승민을 하고 싶을 거야. 야, 그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씨발로 아이고. 남산으로 끌어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은 코털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눈썹 뽑아야지 그러면. 김성곤처럼 그 코털이 없으니까 코털은 못 뽑아도 눈썹을 하나씩 뽑든가. 박살내버려야 돼. 그걸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배신자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래저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도 이게 이 법이 생긴 이유가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하고 안 맞잖아. 네. 법 밑에 명령이 법에 맞아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진리 아니야. 네. 근데 그것도 어기고 그리고 상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매우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지금 수용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기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냈던 법안도 까먹은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호 의원인가? 자민련 있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넘어가신 분? 지금.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이 부메랑 하나 던졌던데? 그렇다면 좋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에 그 법안 올린 거, 그거를 요번에 상정하겠다. 근데 그거는 뭐, 하여튼, 법을 상정하는 건 좋지만은, 새누리당이 협조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협조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엄청 압박감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잘 썼더라고, 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승민 몰아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웃겨. 그게 어떻게 몰아낸다는 거야? 나는 이 워딩을 언론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씨발 21세기 청와대에서 나올 말이야 이게? 어떤 수를 동원해서 내보낸다? 뭐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무슨 수단으로? 뭔 권리로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냔 말이야 이게. 정말 월권은 정말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 야, 언론에 여러 번 언급됐지만 대를 이어서 이게 무슨 악연이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탈당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유승민 안 보내면 탈당한다. 와, 협박도 이런 정말 개유치. 야, 근데 탈당하겠냐? 그래 협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냐? 모르는 일이야? 아니, 새누리당은 내 거라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내 물건에서 내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할 게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 물건이 또 보통 물건이야. 완전 명품, 향후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고, 향후 내 노후를 꾸려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그걸 소유권을 함부로 포기한다? 근데 네. 대통령은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공주잖아. 그리고 자기의 역사가 약간 비운의 역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스스로를 슬픔에 가둘 수도 있어. 아니면 진짜 공주라면은 유승민 의원을 출당시켜야지. 내 집에서 나가 그러고. 아니 지금 원래 그게 얘기야. 출당 이거 그냥 의원직도 벗기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의원직은 못 벗기겠지. 아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겠다잖아. 검찰 한번 움직이겠네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답답한 게 뭐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든 지랄이든 유승민이 안 나간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 유승민 본인 입으로 나 나갈게 안 하는 이상은 틀 방법이 없어. 그럼 만약에 어떻게든 작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유승민이가 이 상황에 뭔가 문제가 돼서 네 말대로 검찰이 움직이든 뭐하든 털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저거는 분명히 청와대의 작품 아니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긴 새누리당이 도탈도 아니고 도탈에서는 분란 일으키면은 강퇴시키잖아. 새누리당에 분란 일으켰다고 유승민 의원을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탈당하겠다.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겠다. 근데 이 박사도 탈당이 어렵다 그랬지만 최고위원 사퇴도 못해요 이거. 왜냐하면 당헌 당규상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하냐면 원내대표가 해야 돼. 역시 어쩔 거야. 비대위원장이 씨발 대표까지 다 살 뽑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속 협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탈당 언급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 보면 본인이 선거 여왕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은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다. 내 말 한마디면.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직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예전에 야 근데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도 돼? 안 되지.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중앙선관위에서 괜찮다 그랬는데. 아 그래? 잣대는 중앙선관위의 잣대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YS가 선거에 엄청 개입했거든요. 그때 중앙선관위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노무현 때는 안 된다 그랬잖아. 박근혜는 괜찮다 그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니까 뭐. 아니, 박 대통령이 또 예전에 탈당을 한번 해본 경력이 있어요. 있었죠. 있었지. 미래 무슨 연합인가 무슨 연합 했어요. 나갔죠. 그러다 개박살났잖아. 개박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만약 대통령이 탈당하면 따라 나갈 사람도 거의 없다고 봐요. 친박 몇 명만 따라 나가겠지.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한 몇 명만 따라 나가지. 대통령 인기를 자꾸 떨어진다니까. 실제로 친박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얘들도 거기서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야. 그렇긴 하지. 그럼요. 또 새누리당 타이틀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만약 탈당한다 그러면 경쟁은 누구랑 합니까? 새정치연합을 하는 게 아니거든. 새누리당이 하지. 그렇지. 또 머리 아프거든. 탈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탈당하려면 혼자 해야지 뭐 그러면. 대통령 혼자.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이 탈당을 해도 난 경쟁력은 있다고 보는데. 뭐가요? 친박? 친박은 경쟁일 거예요. 대구 경북만 탈당한다니까. 아니, 거기서 이 작가들 잘 표현한 방구다리 딱 틀고 앉아 있으면은, 뭐 향후에 국회의원은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럼 탈당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잖아. 그리고 대통령 탈당이 파급력 있으려면, 대통령 다 따라가야지. 야,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있겠지. 근데 그들의 목적은 국회의원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 어느 정도 보장되는데 나가지 왜 안 나갈까? 아니, 그래도 앞에 새누리당에는 타이틀이 있어야죠. 아니, 없어도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이, 답답한 자꾸 소리 하네. 그러니까, 확 못 나가.
TK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지. 대통령 그럼 탈당이. 이제 되는 거지 뭐 그냥 계속 국회의원 하면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니까 이건 협박용 카드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제발 그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야.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이제 더 시끄러질 것 같은데? 7월 6일에. 네, 6일에요. 그때부터 이제 더 지랄할 거 아니에요. 더 복잡해질 것 욕까지 같네. 했는데 뭘 못해. 일단 뭐 그날 이제 일단은 법안의 상정은 되겠죠. 근데 상정되는데 새누리당에서 투표를 아예 불참할 거라고 지금 했으니까 그러면 뭐 거의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세월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다시 올리는 거지 뭐 새정치연합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 안에서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새정치연합에서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싸워야 돼. 근데 그렇다고 그 반사 이익만 바라고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이 반사 이익이 있을 때 좀 단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좀 강력하게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바람이십니다. 밖에서 불구경하듯이 야 불났다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파죽지세라고. 저번에 봤을 때 1% 진입하지 않았어요? 4월에 맨 처음에 진입했을 때 대권 후보로 1%였거든요. 이번 여론조사 CBS산 여론조사인데 6.8% 올라왔습니다. 어머. 6.8% 대단한 겁니다. 볼까요? 1위가 김무성, 2위가 박원순, 3위가 문재인, 4위가 안철수, 5위가 이재명이에요. 어유야. 안철수 의원이 8.2%거든요. 6.8%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다. 앞으로 이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전 봐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보고.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선명히 하당 하라고. 그럼 오른다고. 그럼 뭡니까? 집토끼부터 잡아서 단도리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나한테 쏟아지면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중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니 뭐 문 대표 박정희 이승만 참배해서 뭐 어떻게 되는데? 뭐만 먹은 건가? 뭐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자가 올라가다가 다 그대로 다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집토끼부터 단도리 하자. 다 보여주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선명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선명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보여준 것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그냥 워딩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을 어떻게 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의료원 설립이라든지 뭐 무상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함으로써 즉 말이 아니라 정책을 진짜 강력하게 선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재명 시장이 지지도가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책 플러스 워딩이죠. 정책도 맞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어버이 연합들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합니다. 아니 어버이 연합이 아니라 그 재향군이네. 그래.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하는 지금 말들 뭐 작살내야죠 어쩌고 이거 보수주의 애들은 엄청 싫어하는 말들이에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어 아주 싫어해. 근데도 이거 하는데도 이런 말 그 사람들 싫어할 말을 하는데도 왜 자꾸 오를까? 그런 생각이 뭐하라고. 재명이 형은 왜 막말로 안 엮일까 근데. 딱 그 경계선에 있어. 되는 막말? 막말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 세력에게 막말 어쩌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 이번에 김태호 의원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막말을 언급하지 마라. 언론도 마찬가지. 더 이상 막말을 언급하지 마라. 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어느 선까지 오를까 좀 기대가 되고 그러면은 아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3파전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 이재명 시장까지 4파전. 그래서 어쨌든 뭐 2년 반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대선이. 경쟁력 있는 주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같이 띄워주니까요. 다 시너지 효과가 오잖아. 그럼 나중에 뭐 어차피 결선 투표에서 만날 거니까 거기서 뭐 합종 연행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뭐 그 사람들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건 아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파일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지사까지 이제 그 4파전이었는데 이 4명 지지율 합하면 그렇게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 4명의 합한 지지율을 가지고 어느 날은 문재인이 올라가고 어느 날은 박원순이 올라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냥 안에서 돌려서 돌리는 거죠. 근데 이 파일을 넓혀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약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캐릭터. 그런 이재명 사람들이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많이 와야 돼. 이재명도 물론이고 안희정 지사도 더 이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막 좀 지지를 넓혀가지고 나중에 이걸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야권 주자들은 우리가 계속 성원하고 박수 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야권 주자들 얘기 나오기 위해 여권 주자들도 좀 난 궁금했던 게 유승민이 크는 거를 김무성이 바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갑자기 회의 끝내겠습니다 하고 나간 것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그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또 왜냐면 청와대랑 각세우기도 좀 못하고 이 싸움에 김무성이 뛰어들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유승민 편 들 수도 없고 왜냐면 원래 타깃은 김무성이란 말이 있다니까. 원래 타깃은 순망치한. 유승민부터 쳐낸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건 맞는 말이에요. 참 그 형도 골치 아프겠다. 그 형 한때는 막 물 맞아가면서 대권 주자 행보를 걷더니만 갑자기 내분이 일어났네. 근데 어쨌든 기득권은 김무성이 지고 있잖아 지금. 당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할 거야 아마. 큰 걱정 안 하고 재밌는 건 이런 거지. 우리 대통령께서 찍는 사람들.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니네 아웃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 바로 문재인 의원 제쳤잖아요. 대통령이 찍어져서. 유승민 원내대표 대권 후보도 아니었는데 찍어져가지고 여권의 4위로 올라갔잖아. 갑자기 합리적인 보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마 함부로 사람들을 못 찍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지지율 계속 오르고 나서 그 뒤로 박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말해줘봤자 안 했어. 그리고 유승민 대표 찍어서 올라가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째 얘기하고 안 하고 있잖아.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차피 박 대통령 지는 권력이에요. 박원순, 유승민이 미래 권력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야, 진다고 해도 아직 반이 넘게 남았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홍준표나 까세요. 그래, 홍준표 얘기 잘했다. 네. 야, 홍준표 또 뭐 하나 또 삽소리 해가지고 지금 또 웃겨지고 있더만. 공무원 골프대회를 연대. 이 전국에 골프 참 좋아하네. 그런 것 같아. 홍준표의 꼼수 같은데. 자기가 왜 미국 가서 골프 치다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잖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경남 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 체계 하나로 대규모 골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으려는 의미에서 올 가을에 시군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골프대회 노래자랑 족구대회를 개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린피는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내고 상금으로만 600만 원 정도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 치는 것은 맞지가 않다면서 공무원 사기를 높이려고 전국 처음으로 시군대항 골프대회를 열겠다. 야, 그 안에 살짝 매긴다. 공무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 자기 몸값 띄우려고 애들 밥 안 줬잖아. 자기 골프 쳤던 거 그거 감추려고 그거 가리려고 지금 이런 대회를 또 여는 거라니까. 여기 누가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공무원 사기 증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골프 치다가 몇 프로 될 것 같아? 극소수야.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을 대회 시킨다고 공무원 사기가 늘어납니까? 차라리 그냥 뭐 다른 운동을 그러니까 하지. 고위직 공무원들 사기나 늘어나겠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니까는 한 7, 8급 되는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만약 잘해봐. 잘해도 욕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딱 맞물리는 게 요새 성완종 리스트 관련돼서 검찰이 중간 발표했잖아요. 요거랑도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추 또 여당에서 분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가 그 수면 아래로 들어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이제 대충 뭉개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성완종 리스트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 밝혀진 게 없으니까. 또 정말 검찰의 물타기가 참 웃긴 게 노건평 씨를 불기소 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뭐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이 공소시효 때문에 이거 불러도 아무런 죄도 못하는데 왜 불렀냐고. 망신 주려고 불렀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그렇죠. 뭐 뻔하게 불기소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경찰이 내용을 정말 그냥 툭 던지는 거죠. 또. 정말 치졸. 그러니까 카메라 찍히게 하고 망신 주려고 그런다니까. 야당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얼마나 치졸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 안 돼. 에휴. 영원히 경찰서를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진짜 직선제로 뽑든가. 정권 교체하면 하지 말고. 정권 교체하면 우리도 검찰 힘 좀 휘둘러보자, 씨발. 그래. 안 그래? 그럼 되잖아. 복수는 처절하게 해야 돼. 아주 똥을 질질 싸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 목기 올라. 어설프게 용서 이거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 후손들 위해서 우리 손에 좀 똥 좀 묻힙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시사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12항명파동 특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홍삼 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청 여러분. 인천에 사는 딸딸딸딸이 아빠 목조주택 HM 대표 목수 최현목입니다. 저희 목조주택 HM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설계부터 정직한 시공까지 장사꾼이 아닌 목수의 장인정신으로 완성도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관심 있는 예비건축주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목조주택 HM으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는 010-6293-0615입니다. 목조주택 지을 때는 목수열무 친절한 사람 꼼꼼한 설계 정직한 시공 목조주택 문의사항 있을 때는 010-193-0615 전화주세요. 자, 오늘 특집 12항명파동입니다. 12월 2일날 일어났다고 이제 12항명파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이 박사님 12항명파동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항명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어쨌든지 고통을 안 받는 선에서 한번 좀 갈라지는 모습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대규모로 분열이 일어났잖아. 이 분열된 사람들이 좀 다시 합종연행 해가지고 솔직히 이 작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구보수 대 신보수 대결에서 신보수하고 지금 소위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야당 쪽의 인사들하고 좀 합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당 체제로 가야지. 양당 체제면은 계속해서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다당 체제로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 사건을 보면서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내가 왜 안 되냐 그러냐면 우리 정당에서 뭉치는 사람들은요 이념과 사상으로 뭉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안 그 되는 전제 거야. 조건이 일어나야지. 원래 정당은 같은 이념,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세경 씨랑 또 새누리당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완전 짬뽕돼 있거든. 그렇지. 이건 뭐냐? 내가 공천 신청해서 당선될 곳에 이제 기웃기웃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업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비슷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 거의 불가능해. 저녁 때 모여서 소주는 마실 수 있겠죠. 나도 그래서 제발 유승민 원내대표가 향후에 대권이나 그런 큰 꿈 그런 거 관련해서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이상, 정치를 하려고 했던 생각대로 좀 향후에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 이 방송 내용을 준비하려고 찾다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언급됐던 인물들 이름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 김성곤 씨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 작가한테 한번 부탁을 하고 싶더라고. 쌍용 특집을 한번 하는 거 어때? 그거 이번엔 내가 쓸 신간의 집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쌍용 특집이 기대가 되는데 뭐 안 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책 이분이 나온 다음에 하겠구만. 김성곤 씨가 쌍용의 창업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권한을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삔트 어긋나니까 다 작성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씨발 뭐 쌍용을 만들었던 쌍용 양해를 만들었건 유도 대회를 만들었건 그게 뭐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다 아웃이야. 박정희한테 마음에 안 들면 유도 구단이든 치단이든 그 아버지 그 딸이지 뭐. 자,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요. 국민복지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김종필 특집 들으시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김종필 특집 다시 들으세요. 재밌어요. 오랜만에 다시 들으면 재밌을 거고. 그러니까 이 국민복지의 사건으로 김종필이 물러나죠. 물러나는데 당시 공화당의 주류, 이 공화당의 주류가 김종필 라인입니다. 김종필 라인인데 이 김종필 라인들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나면 두 번 대통령 할 수 있었잖아. 당시 법률로서. 8년 임기가 끝이 나면 다음은 김종필이 정권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어. 존나게 순진했네.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순진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이승만이야? 왜 계속 씨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하려고 그래? 박정희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박정희가 또 이승만을 엄청 비판했거든. 그러니까 설마 혼자 계속 대통령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해버렸어. 그 뭐 연설 때 박정희가 그랬다며 투표로 저를 뽑아주시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뽑아달라고 그랬다며. 근데 씨발 진짜 네가 얘기했나? 진짜 마지막이 됐잖아 그게. 그건 이제 삼선 개헌 때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주류들은 박 대통령이 갑자기 삼선 개헌한다고 나오니까 뭐야? 반대하지. 우리 종필이 형이 올라가야 되는데 종필이 형이 올라가야 나도 이제 크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류들은 삼선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주류들은 당연 삼선 개헌에 찬성하죠. 왜? 비주류들은 박 대통령 물러나고 김종필이 올라가면 자기들은 계속 찬밥이야. 이 당에서. 손가락 빨아야지.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럼 박 대통령 라인 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선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특유의 2인자들 경쟁시켜가지고 계속 2인자 안 키우는 그런 것들이 여기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분할 통치. 디바인드 앤 룰 한 거죠. 결국 김종필이 정계에서 은퇴하죠. 정계에서 은퇴하고 비주류들이 당을 장악하면서 삼선 개헌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1971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DJ와 존나 겨우겨우 이겼지. 겨우겨우 이겼지. 돈을 갖다 뿌리고 갖다 발라 600억을 갖다 뿌렸는데 우리 1년치 예산에 10분의 1을 갖다 쳐부었는데 그렇게 갖다 쳐부었는데 졌어. 졌는 게 아니고 간신히 이겼어. 몇십만 표 차이 100만 표 아래였죠.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5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5월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화당이 참패했어요. 서울에서 단 한 석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 국민당 1석, 민중당 1석인데 113대 야당이 한 90석 조금 넘죠. 그럼 불안불안하잖아. 여당이 이긴 거지만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까이 붙었던 데가 없었어 여야가. 그렇지. 이거 참패랑 마찬가지지. 지난 선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박정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는 선거에 이렇게 패배한 이유가 여당 내의 파벌 싸움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김종필 라인들이 당에 있고 그 당에 있는 김종필 라인 사람들이 또 각 지자체장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판단한 거야. 당시에 지자체장을 다 뭐 대통령 임명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김종필을 다시 불러 올리는 거죠. 근데 종필이 형도 꽤 자괴감 들 것 같아. 뭐 맨날 2인자만 하고 1인자는 한번 돼보지도 못하고 오라고 그랬다 가라고 그랬다 내쫓겼다가 외유 갔다가 참 넣었다 뺐다. 야, 그래가지고 6, 70년 그냥 계속 한 거 아니야. 그거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만은 김종필 세력은 2인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바로 밑에 가면 안 돼. 그래서 박정희가 4인 체제라는 걸 만듭니다. 4인 체제가 뭐냐? 김종필을 견제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디바인드 룰이 되는 거죠. 4인 체제라는 것은 김성곤 중앙위 의장, 길재호 정책위 의장, 김진만 재정위원장, 백남옥 당장 이 네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김진만 씨는 동부그룹 김중기의 아버지이고 김성곤은 아까 세장 말대로 쌍용그룹을 창업한 사람이죠.
이 4인 체제는 60년대 말까지 당의 재정, 공천, 운영 등 전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여 명실상부한 주류 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개헌하고 JP 쫓아내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당의 주류로 활동한 거죠. 이렇게 되자 오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바. 판단 미스지. 이 4인 체제가 공화당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뒤에 박정희가 있기 때문이었거든. 근데 그걸 까먹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라고 판단 착오를 한 거죠. 앞서 나갔군요. 네. 그 김태우 최고위원이 이런 오바를 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은 뭐 그때랑 비교하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바했다. 오바를 이렇게 못 봐야 되는 거죠. 자, 김성곤은 박정희의 3선 임기가 끝나는 1970년대 중반을 내다보고 권력 구조의 개편까지를 예상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3선이니까. 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지.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도 아니고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속옷 색깔부터 고르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말을 믿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SK 구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김성곤을 SK라고 불렀거든. SK 구상인데 이 SK 구상이 뭐냐면 박정희가 3번 대통령 해먹고 물러나면 이제 일본과 같은 뭐 내각 책임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는 자기가 해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죠. 너무 나갔네요. 네. 그랬는데 이 SK 구상이 당연히 박정희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전국에 눈과 귀가 다 있었는데. 당연히 들어가지. 이 말을 전해들은 순간 아마 박정희가 김성곤을 날리려고 칼을 갈았을 것이다. 그죠? 저거 너무 갔어. 그렇지. 청와대 얼라들 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저거를 날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래서 박정희는 이렇게 너무 커버린 4인 체제를 다시 견제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서 4인 체제를 올렸는데 이제는 4인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다시 뭔가를 올려. 그게 뭐냐? 김종필 총리, 오치성 내무부 장관 카드입니다. 김종필을 총리로 올리고 오치성을 내무부 장관으로 올리는 건데요. 오치성은 이제 김종필하고 육사 동기예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 할 때 8기 같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지. 오치성이 그래서 내무부 장관에 딱 취임해서 살펴보니까 고위직 공무원들, 특히 경찰 간부들이 이 4인 체제의 김성곤에게 돈을 받고 중요 정보들을 마구마구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4인 체제가 내무부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럼. 예. 그래서 빡이 들은 오치성이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각하, 내무부 장관은 저보다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SK, 김진만 등이 도지사, 시장, 군수, 경찰을 통해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내무장관입니까? 이렇게 내무 공무원들이 사병화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그거 님자가 바로 잡아. 안면 때문에 못하겠으면 나한테 가져와. 내가 해줄게. 자, 이겁니다. 칼을 갈았다니까. 박 대통령께서. 그래서 오치성은 4인 체제와 가까운 공무원들과 경찰을 모조리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나가 이 개새끼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인 체제의 손과 발을 잘랐던 것입니다. 정보원들이 한꺼번에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1971년 6월 12일 도지사 인사 이어서 일주일 뒤인 6월 18일 경찰 간부의 승진과 대이동을 오치성은 단행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시장과 군수, 경찰서장 등을 모조리 교체시켰습니다. 판가리 해버렸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거의 모든 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던 4인 체제로서는 이런 오치성에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4인 체제는 몰랐던 거야. 오치성 뒤에 대통령이 있는 거를. 야, 근데 정말 조용하고 정말 거대하고 무슨 사막의 폭풍 작전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치성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내무부 장관이 뭐라고 경찰을 막 박복합니까? 100% 이거는 뒤에 박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4인 체제가 자기들 힘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못한 거지.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네. 아유, 안타깝네요. 어쨌든 오치성이 전국 공무원들의 인사를 이렇게 마구잡이를 할 때 공화당 원내 청무 김재순이 오치성을 찾아갑니다. 오 장관, 지금 공무원 인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금 자중하는 게 어떠신지요? 김재순도 몰랐던 거지.
이런 김재순의 이야기를 듣고 오치성은 아무 말 없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경찰 간부 명단이 적혀 있었고 명단 위에는 점과 선 등이 이리저리 쫙쫙 그어져 있었습니다. 오치성은 김재순에게 이 서류에 쓰인 글씨가 누구 글씨인지 알겠습니까? 뭐야? 이 대통령이 쓰는 이거 거예요. 옥새 받은 거예요. 뭐 나한테 말하지 마, 씨발. 이렇게 된 거예요. 체력은 국력이다. 저 글씨체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2항명 파동을 뭐 이따가 저희도 언급하겠습니다만 12항명 파동 일어나고 박 대통령이 막 진노를 해가지고 막 이우락 부장 불러가지고 다 날려씨 뭐 이랬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 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 차근차근 짰다고 봐요 이거. 진 날리려고 까불거릴 때부터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쯤에서 오바액션을 하면서 이우락한테 난리라고 소리도 한번 지르고 그렇지. 그리고 일단 오치성을 잘 구슬려가지고 일단 내 인사권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4인 체제 날리겠다. 이쯤에서 화를 내야지. 이런 거. 명분이지. 야 내가 화낼 말 했지. 얘들아. 내가 화낼 말 했잖아. 이렇게. 스네이크 박. 훌륭해요. 야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치밀하게 했는데 그냥 화부터 내고 이 양반은. 그 이제 아버지는 이게 돌아가는 머리랍도 있었는데. 왜 이래? 따님께서는 누가 써주는 것만 읽으시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 나한테 설명 좀 해주려고 막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돼서 하는 거니까. 그건 되겠다. 라고 저 혼자 추측했습니다. 어디 누가 가신이 갔는데 갖다 나오더니 핀 몇 개를 딱 주면서 이게 누구 핀인지 알겠어요? 12항명파동은 197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71년은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실미도 사건도 1971년이었고요. 저희가 다뤘던 광주 대단지 사건도 1971년이었습니다. 사법파동도 바로 이 해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다 물가까지 폭등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1971년 9월 30일 김학렬 경제기원 장관, 신직수 법무부 장관, 오지성 내무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다. 비슷해요. 해임 건의안 소식을 들은 박 대통령께서는 공화당은 3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모두 부결시켜라. 그래서 당의 결속을 과시하도록 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4인 체제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눈엣 가시였던 오치성을 날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치성 자릅시다. 김진만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치성이 하나를 상대로 4명이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경제정책 실패라는 면에서는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을 인책시키는 것이 명분이 있어요. 두 사람을 함께 자릅시다. 그러나 4인방의 대장격이었던 김성곤이 반발합니다. 수루가 무슨 죄가 있노? 만일 대상에 올리면 대통령에게 정말 혼날 끼다. 오지성만 자르자. 이 수루가 그 경제기획원 장관의 별명인데요. 김학렬, 이 학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일본말로 불렀는데. 예. 근데, 김진만이 반대했던 거는 그런 거죠. 우리 4인 체제하고, 오치성하고 사이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안다. 다 아는데. 근데 오치성만 날리면, 우리가 작당하고 이런 게 해주지 않다. 그럼 큰일 나니까. 쟤 말고 하나 더 끼자. 명분을 위해서도 김학렬 정도는 끼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SK가, 아니야. 오치성만 잘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미 대통령은, 박정희는 이미 다 알고 4명 다 날릴 계획을 미리 하고 있었다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치성만 자르자라고 김성곤이 반발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합니다. 모두가 망합니다. 괜찮다. 니만 결심하면 된다니. 안 하면 우짜 끼고. 자, 10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곤의 집에 모인 이들은 각자 포섭할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나눴습니다. 돈도 나눠줬습니다. 돈을 나눴죠. 예, 이게 뿌릴 돈을 나눈 거죠. 3억 원 정도의 돈이 국회의원에게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이 4인방이 자기랑 친한 국회의원들 공화당 가가지고 봉투 쓱 찔러주면서 김용원 이번에 오치성 날립시다. 도와줘. 그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공화당의 돈은 SK가 다 지고 있었거든. 김성곤이 다 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뿌리는 거예요. 아니 김성곤은 박 대통령 재가도 안 받고 돈 막 썼었어.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오버액션 하긴 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따 설명합니다. 심지어 길재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저기 각하의 뜻도 우리하고 같아요. 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원들을 회유했습니다. 이게 오치성 해임 건의안 그 날짜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그러면 진짜로 의원들 중에는 이 말을 믿고 움직일 수 많죠. 있잖아요. 이 말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야, 돈 봉투도 받았어. 근데 그런데 각하가 에이 각하도 오케이 했다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야, 우리 4인 체제 알잖아. 우리 각하랑 친해. 이렇게 된 거죠. 와이로는 우리 동맹 맺는 기념으로 그냥 가져가시고, 그렇지. 각하가 다 오케이 했어요. 그냥 가시면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작가가 얘기했듯이, 김성곤이 공화당의 돈줄을 다 틀어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성곤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재벌에게 받는 정치자금을 무조건 자신을 통해서 상납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창구를 단일화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로비 자금도 모두 김성곤의 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성곤은 돈줄을 틀어쥐고 있는 자신을 박정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 착각, 판단을 한 미스. 거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모든 돈이 김성곤을 거쳐서 이제 결제가 돼서 나가는 거 아니야. 재벌들의 돈도 그렇지만, 외국에 와이로 들어온 것들, 이런 돈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김성곤을 통해서 스위스 비밀계좌를 만들었단 말도 있거든요? 까지 뭐 작살하는 거 아니야? 박 대통령이?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이 돈 관련 부서의 장이 파워가 좀 있잖아. 인사권하고 서무과가 제일 짱이야. 짱이잖아. 그거 함부로 못 잘라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성곤이 누군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그룹의 장시자고요. 저걸로 벌었지. 방직회사. 그렇지. 이것도 이제 적산입니다. 방직회사 돈 벌었는데 국민대도 인수했고요. 국민대가 쌍용그룹이 저기였지. 모재단이었지. 그리고 나중에 연합뉴스 이런 것들. 언론사도 많이 인수했습니다. 그 성곡미술관. 유명한 미술관이죠. 그러니까 김성곤의 호가 성곡이에요. 네. 성곡미술. 성곡컵 유도대회. 이 성곡미술관에서 제가 있었을걸? 신정아? 갑자기 끌려 들어온 신정아다. 있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 정계로 들어왔어요. 자유당으로 입당했잖아. 자유당으로. 자유당으로 입당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지. 당연하지. 그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살려줘서 다시 정계로 복귀해요. 요거는 왜냐면 두 사람이 인연이 있습니다. 뭐냐? 이 김성곤도 대구 출신이거든요. TK 출신이거든. 박정희 형. 박상희. 빨갱이. 빨갱이 박상희. 또 박상희의 친구 황태성. 가신분. 북한에 이인자락까지 오는 황태성. 그리고 김성곤. 3명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람도 빨갱이 활동했어. 공산주의자가 쌍용을 운영한 거야? 네, 빨갱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부도난 아니구나. 그건 아니고 김성곤은 이때도요 자금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익 활동하는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박정희하고 알지 않았을까. 박정희가 형을 얼마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 따라서 자기도 남무당 당원이 됐는데. 나중에 이거 좌익 경력 지워달라고 부탁도 그랬어요. 황태성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어디서 잠깐 봤더니 박정희 집권기에 서해에서 교전 나면은 우리나라가 다 발렸다며 거의 막 몇십 명씩 죽고 그랬대. 근데 연평해전 어쨌든지 우리가 승리한 전투 아니야.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들 막 날려치고 그랬다는 그거 이긴 전투를 가지고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민주정부 먹칠해놓고 막상 지네들은 족도 서해에서 다 밀렸다 그런 얘기도 있더구만. 요즘에 조중동에서 영화 연평해전을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띄우면서 DJ를 엄청 까드리고 있지. 너무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다음 주는 연평해전 특집입니다. 미리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연평해전 특집인데 우리 셋만 할 수는 없고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군사 전문가 김종대 씨를 모시고. 진짜? 예. 연평해전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 일덕후의 로망 아니야? 김종대 씨. 내가 김종대 편집장을 원래 이번 주에 부르려고 그랬어요. 연평해전 계속 인터넷에 올라온 DJ 어쩌고저쩌고 짜증나가지고 DJ 빨 없어.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 김종대 선생이 그런 이렇게 나오라는 이 연평해전 갖고 말해달라는 게 엄청 많은 이 섭외를 받았대요. 다 거절했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 조문 그런 기간이잖아. 애도 기간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작가님 죄송하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고. 쫄랐죠 제가. 그러면은 언제 시간 나냐고 다음 주는 7월 달인데 괜찮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EJ 팬이시더라고. 그 너무 큰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사전 디펜스 21이 훨씬 크겠다. 다음 주는 김종대 선생이랑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뭐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안가로 와주시면 김 편집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연평해전 특집을 하고 다다음 주 예고도 또 해드릴까? 다다음 주는 김창경 특집을 하겠습니다.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 특집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왜냐면요. 네. 내가 가지고 옛날 걸 이렇게 저거 봤어. 다운로드가 얼마나 되냐 쭉 훑어봤는데 예상외로 저 누구지? 무등산 타잔 박흥수 특집이 엄청나게 들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이팔 특집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장영자 특집도 많이 듣고. 그렇다면 장영자와 조이팔 능가를 사자를 한번 내가 불러오겠다. 이 사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사자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능력이란 것은 이 양반이 말이죠. 서울대를 사칭했잖아. 서울대를 사칭했는데 졸업앨범까지 찍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줄을 섰어. 환장하려고. 그러면서 그 큰 미래저축은행, 그렇게 하고. 너무 재밌는 사람이. 너무 재밌고. 요즘에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다른 저축은행, 문제가 있던 저축은행 회장 자택에서 몇십 대의 수입 고가 여자체가 발견됐었거든요. 그 중에 뭐 부카티인가 뭔가 페라리인가 모르겠어요. 있는데, 이제 압수를 했잖아. 국가에서. 근데 그 회장이 자동차 키를 잊어버려갖고, 모른데 자동차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차를 압수를 못 하는 거야. 차키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이탈리아인가 전화해서 물어봤대. 영국인가 이탈리아인가 자동차 회사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키 좀 보내달라고. 그니까, 3천만 원이 든대요. 키 만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원이 어쩌지도 못하고, 씨발, 이제 차에 주차장에 세워놨다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열쇠 공들을 가면 바로 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기사들 보고 내가, 이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그동안 개짓거리를 벌였는지, 그걸 또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또, MB 정권 때, 저축은행하고 쪼이쪼이해서 헤쳐먹은 인간들, 그 인간들도 좀 얘기하고 싶어 해서, 다다음 주는 김창경 특집을 하는 걸로. 야, 우리가 역사상, 지난 대선 때 이후에, 한 2주치 방송이 미리 공고가 된 적이 없었어. 네. 공고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연평해전, 다다음 주는 김창경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 다시 우리 방송으로 들어와서요. 김성곤 얘기하다가 흘렸죠? 네. 이 김성곤 씨가 우리 그 방송에 자주 언급된 뭐 기시 노브스키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지하철 할 때 날아먹은 거. 서울 지하철 건설 때 일본 회사로부터 우리 정부가 와이로를 받았잖아요. 일본은 자국 내보다 우리한테 지하철을 2배 이상 팔아먹고 그 남은 금액을 우리한테 와이로를 준 그런 건데 그 미쓰비시 회장이 250만 달러를 미국 내 한국 외환은행에 송금했는데 그 외환은행의 계좌 주인이 바로 김성곤이에요. 그리고 김성곤은 250만 중에 반을 잘라가지고 130만 달러를 기시노부스키한테 줬지. 다시 돌아가죠. 다시 백 리베이트로. 야. 주고 우리는 120만 박태기한테 120만 달러만 준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 씨발 기시노부스키한테 10만 달러 더 줬어. 쪽팔리게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수학 시간에 본 A 다시 음악 시간에 왜 A, B, C 하면은 A B C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뺑뺑몽이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하철을 건설했는데 2배나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 차익을 대통령이 먹었다니까. 참.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걸프 있지 않습니까? 걸프? 예. 걸프가 대한석유공사 만들 때 걸프가 거의 지분을 반 투자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석유공사가 이제 나중에 유공이 되고 유공이 SK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걸프가 독점으로 그 우리 석유 사업에서 다 빨아먹었어요. 그러면 독점으로 빨아먹으면 뭔가 또 와이어를 줘야 되잖아. 누구한테 박혔을 거 아니야. 독점을 제공해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와이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박형희한테 줬겠죠. 자, 걸프사의 밥 도시 회장이 미국 내에 있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밝혔는지 봅시다. 걸프사가 해외 70여 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모두 500만 달러를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80%인 400만 달러를 한국의 공화당에 전달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잠깐만.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 70여 개국 사업에서 500만 달러의 정치 자금 중에 400만 달러가 한 나라에 들어간 거야, 우리나라? 한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와이로 먹는 거는 짱인데 얼마나 빼쳐먹었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공화당에 누구한테 줬겠어? 당연히 김성곤한테 갔겠지. 김성곤한테 한 거예요. 이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더 웃긴 건 밥 도시 회장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196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66년에 100만 달러를 한국에 제공했고, 또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70년에 300만 달러를 공화당 정권에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김성곤한테 전달된 거고. 그래서 이 증언을 들은 청문회에 미국 클라크 상원의원이 박빙의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김대중에게 걸프사 기부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냐? 라고 밥도시한테 묻자 밥도시가 통계적으로 볼 때 의원님의 주장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에 걸프사가 큰일 하셨네. 그럼요. 걸프사의 돈으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걸프사랑 또 무슨 또 은혜를 갚아야겠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좀 살짝 설명해드리면, 이 SK 아들이 김석원 씨, 그 나중에 쌍용 그룹 회장을 했었죠. 네. 국회의원도 하고 민주당에서 그랬는데, 김석원의 가정교사가 누구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최시중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시중? 그 최시중. 그 양반이야? 저기 빵에가 계신 거. 이제 나왔잖아. 나왔나? 방통위원장 최시중이 당시 그 김성곤 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했는데요. 최시중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정치를 안 하고 언론의 길을 간 것은 그때 김성곤의 집에 드나들면서였다. 왜? 김성곤의 집에 내가 가정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김성곤의 집에 여야를 막론하고 온갖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다 돈 봉투를 받아가더라. 대한민국 정치는 썩었구나. 그래서 나는 정치를 안 하고 언론계로 가겠다.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명박이랑 짜증 맞은 거야? 그래서 돈 받았나? 그래서 돈 받았잖아. 야, 참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박정희의 성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종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인 체제가 그 10월 2일 전날 10월 1일 날 이렇게 돈까지 뿌려가면서 내무부 장관을 날린다는 얘기를 듣고 김종필이 야, 그럼 니네 진짜 작살난다.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 아니까. 그래서 설득하려고 김종필이 김성곤을 찾아갑니다. 오치성을 쫓아내면 결국 대통령한테 덤비는 꼴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 세력이 이만큼 크다 하는 걸 가깝게 보이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림없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직도 몰라요? 잘못하면 당신 다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SK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치성이가 나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기색이 있어요. 자기가 내무장관이면 답니까? 오치성과 정같이 일을 할 수 없으면 대통령께 경지를 건의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이미 결심이 돼서 하게 됐으니 일 없습니다. 난 내무장관을 치는 거지 대통령을 치는 게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갔군요. 이건 뭐 김종필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새벽 2시까지 설득했답니다. 김종필 회고록은 책으로 있는 게 아니고 기사로 있는 겁니다. 2시까지 설득했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곤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종필까지 찾아올 정도면 김성곤도 눈치 까야 돼. 정상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여기는 그때는 권력에 아마 눈이 뒤집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더 심한 행동도 해요. 10월 2일
해임 건의안 상정 당일에 4인방의 한 사람이면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백남옥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새벽 대바람을 맞으면서 박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카카, 죄송하지만 꼭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나 어젯밤에 좀 무리했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카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오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것 같습니다. 카카께서 미리 해임하신 게 어떠실까요? 허허, 님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들 그래? 해임하는 건 언제고 할 거고 그건 내게 맡겨. SK나 길재호, 김진만에게 그러지 말라고 전하시오. 단단히 일러둬요. 이렇게 단디해라. 보냈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SK는 뭐 벌써 마음을 굳혀버렸으니까 거의 이제 마주보는 기차처럼 양쪽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4인 체제 한 명인 백남옥이 새벽부터 대통령 달려가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백남옥은 쪼는 거야. 그럼 씨발 이거 참 좆될 것 같거든. 오빠야 쪼야지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여튼 두 집단이 정말 정말 부딪히는 기차처럼 그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무료 분수 있으시죠? 그럼 국제전화가 완전 무료입니다.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은 스마트폰 무료 분수로 국제전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로 국제전화 무료로 하세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숫자로 0044를 검색하세요. 야, 미국에 방송 요청 들어오면은 이걸로 통화해라. 미국에 방송 요청이 들어와. 미시 USA 그런 데서 너 오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 우리는 3명이어서 부담감이 생겨서 안 부른다 그러던데.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국제전화 앱이네요. 앱. 국제전화 앱. 0044만 누르면 된답니다. 검색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그런 데서 0044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화를 하시면은 왜 요새 무료 통화 분수 있잖아. 몇 분 무료 통화 그런 거. 뭐 한 달에 500분 제공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용해서 국제 전화를 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료가 되는 거지. 그게 없어도 그 무료 분수를 초과해도 국내 통화료만으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해외에서 통화 많이 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국내 통화 요금 적용된다니까. 또 이게 간편하대요. 이 앱을 깔면 원래 예를 들면 00 걸어가지고 국가번호 누르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국가번호랑 상대방 전화번호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부터 그 국제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운 그 서비스 기간을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는 안정적이겠네요. 그래서 품질도 자신 있고 또 지금 19개국만 서비스 한답니다. 전 세계가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미국, 중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태국,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 다 하면은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어지간히 수요가 있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나라는 다 되는 거 같은데. 네.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한국 번호 그대로 010으로 발신 표시도 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좋은 서비스 같아요. 머니투데이에 기사가 났더라고. 0044 무료 국제전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 아이모빌이라는데 하여튼 다른 것보다 그냥 앱 깔아가지고 검색할 때 0044로 검색하면 되잖아. 0044 맞죠? 예. 0044로 검색하면 간단하지 뭐. 예. 자, 그럼 계속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게 백남옥이 불안해가지고 박정희 찾아왔다가 갔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나온 백남옥은 다시 SK 김성곤에게 달려갑니다. 이보시오 성곡. 네, 지금 청와대를 다녀오는 길인데 오 장관은 때가 되면 각하께서 자르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후퇴하는 게 어때요? 이번에 항명하면 혼을 낼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나 성곡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백남옥은 성곡 잘 생각해야 한대. 아주 중대한 고비라고 지금이. 그 사람들은 혁명을 한 사람이야. 우리가 힘이 있는 줄 니는 아는 모양인데 휙 불만 날아간다는 걸 모르나 니는. 이렇게 김성곤이 아무 말이 없자
백남옥은 다시 길재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기르장,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각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센데요. 각하도 잘. 자, 이로써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4인 체제의 뜻대로 투표는 진행이 됐습니다. 1971년 10월 2일 제78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국무위원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 건의의 건이었습니다. 발제는 이제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해임 건의안을 신민당이 야당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발제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실미도 사건에 대한 근본 원인은 물론 군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은 자기 책임을 느끼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륙 지방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2차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의 하나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연로 공무원들의 추방 문제입니다.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 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미명 아래에서 무자비하게도 많은 공무원을 추방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 문자로 수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이후에 백두진 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었고요.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03표 가운데 가결 107표, 부결 90표, 무효 6표로 오치성 내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겼어 라고 생각한 김성곤은 의기양양해서 자기 휘하의 국회의원 몇 명과 함께 찝을 타고 서울 컨트리클럽으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아니, 완전히 지금 꿈에서 못 깨난 거예요. 이겼구나 해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마침 박정희도 그 시간에 그 골프장으로 박종규를 대동하고 골프를 치러 갔었습니다. 좆대려면 다 징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면은 대통령이랑 맞먹는 걸로 보일 수 있어. 정희 씨 오셨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박정희가 골프장에 도착한 시간, 김성곤 등은 이미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정희는 매우 빡이 쳤겠죠. 항명을 하고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케이, 버디! 오케이, 오늘 샷 좋은데? 나이샷! 아이고, 오늘 캐디 아가씨, 가슴 한번 이건 안 했겠지. 예. 골프를 치고 있었던 모습에 박정희 대통령이 더 빡이 친 겁니다. 박정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뚜껑이 개 열린 거죠. 이거 MBC 정치 드라마 제3공화국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열받아 확 가르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덤비는 거야. 중정부장 불러. 후락이 어딨어? 카카. 여기 왔습니다. 이후락이 말을 좀 이렇게 더듬었죠? 흥분을 한번 더 더듬어요. 네. 지금 카카가 빡쳤잖아. 존나 흥분한 상태지, 그러니까. 쪼거지. 김성곤 일당을 다 잡아들여.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항명했는지 전부 조사해. 만일 이 문제를 님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님자도 같이 좆될 줄 알아.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동자를 색출해. 조치해. 그렇죠. 이 정도로 진노를 했기 때문에 이후락이 말을 더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더듬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후락이 왜 이렇게 떨었냐면요. 박정희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서는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정보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에 공화당의 원내 총무 김재수는 이후락을 찾아갔습니다. 이 부장, 내일 투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가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것 같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이후락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공화당 원내 총무에게 보고합니다. 절대로 반란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표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왜 했냐면요. 원내 총무가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 반란표 하나도 안 나와. 괜찮아.
이유락 이게 완전 상황 판단은 이유락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차례에서 또 꽝 이렇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정희가 갑자기 또 빡이 돌아가지고 중정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자기도 아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쫄은 거예요. 아이고 후락이양 참. 그래서 확 쫄은 거지. 훗날 이유락은 오치성 내무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었다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때 박정희는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그래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 차분한 어투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우락 부장이 증언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알고 있었단 얘기죠.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임자들 이제 4인방이 좆됐어. 그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대체적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진노를 했다. 아까처럼. 그래가지고 이우락 부장 불러서 야 다 날려버려 이렇게 한 건데 이우락 부장 증언은 아닌데 그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럼 왜 지금 정설로 이렇게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다고 나오냐면 나중에 이 4인 체제를 박살낼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박살내버렸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머리 끝까지 화가 안 났으면 이렇게 박살낼 수가 없다는 거지. 차분하게 그랬어?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박살내면 그게 사람이야? 사이코패스.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리 계획대로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여차직하면은 골프 치러 4인방이 서울 컨트리 클럽으로 간다는 것까지 라인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일부러 가서 더 화난 척했을 수도 있겠네. 글쎄요.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반란 주동자들을 색출해 징벌하라는 엄명이 중앙 정부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12항명 파동의 시작입니다. 그날로 공화당의 거물급 의원인 김성곤 재정위원장, 길재호 사무총장 중정에 잡혀 들어갑니다. 집권 세력의 중심 역할을 하던 이들도 하루아침에 고문자들의 먹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지들이 잡아쳐놓던 그 고문 현장에 지들이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야당 의원들은 뭐 남산에 끌려갈 때 민주화 운동에서 끌려갔다는 명분이라도 있잖아. 그렇지. 이 뭐야? 대통령한테 대들었다고. 말 안 들었다고 끌려간 거지. 모두 23명의 의원이 끌려갔습니다. 이 23명 의원들은 이제 찬성표 던진 사람들. 야,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 근데. 야, 독하다. 찬성표 던진 사람을 다 야, 진짜 독사 같다. 이후 이들은 박정희의 특명을 받은 중정 의원들에 의해 남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잡으러 갈 때 중정 의원들 잡으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전화를 SK가 받았어요. 빨리 피하라고. 받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도망가려고 나오는데 이제 앞에 벌써 찝차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SK가 다락방에 숨었대. 그러니까 중정 의원들 집 사찰 기자가 다 끌어낸 거지. 야, 근데 국회의원은 그 불체포 특권 있잖아. 가는 게 어딨어? 박통 시절에. 야, 김영욱이는 씨발, 야, 호텔에 불러가지고 조인트 가고 깃방망이 때리고 이랬는데. 야, 진짜 완전 아무개 시대였다. 그러니까 제가 최재성, 이종걸이 만약에 치고받고 싸워서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둘 다 정기은퇴되냐 그러냐면, 최재성, 이종걸이 아니지. 최재성하고 S 의원. 야, 이 새끼야. 근데, 아니, S 의원도 국회의원이에요. 일반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끼리 왕따 시켜서 한 명을 일방적으로 때렸다 그러면 그건 때린 놈이 잘못이지만 국회의원이 맞고 가만히 있으면 그 놈도 병신인 거야. 내 지역구에 몇십만 명이 날 뽑아줬는데 맞고 왜 가만히 있어? 맞고 다니라 뽑아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라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독재 정권 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항명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받는지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온몸으로. 꼭꼭이 온몸으로 울었다요? 한때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인사들이었지만 한 번의 항명으로 그 4명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수사받을 때 모욕은 물론이고 극심한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모든 돈을 관리했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김성곤은 그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카이제 수염을 뽑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반쪽만. 그는 카이제 수염을 기르는 정치를 유명했고요. 그게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카이제 수염 있잖아요, 이게 해서 하늘로 싹 올라간 거야, 양쪽에. 근데 그거를 자랑으로 생각해서 맨날 그 코수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를, 뽑아버렸으니 그것도 한쪽만 개망신을 준 거죠. 야. 한 올, 씨발, 이렇게. 비유하면은
준표형 말 안 들었다가 준표형 빨간 넥타이 지지 끌고 가다 반토막 턱 내버리고 그런 거랑 똑같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승민이 할 때는 이 머리털이나 이 눈썹털을 뽑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고문 기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네가 카이젤이야? 코스형 근사한데, 야, 이게 네 위신이냐? 하고 쫙 뽑았다는. 그러니까 중종 요원 주제에 국회의원을 그것도 공화당의 또 모든 재정을 관리하던 김성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재규형이 뭐 마찬가지잖아. 재규형이 끌려갔을 때도 완전 그냥 박살내버린 거 아니야. 고문자들은 그의 카이제 코스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과 인격을 말살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수염의 반만 뽑고 반은 일부러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아니 코미디도 아니고요. 이건 비열하고 야만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조차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처럼 두들겨 맞아가지고 생으로 변을 지렸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당시에 맞다가 오줌을 쌌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똥을 쌌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끌려가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길재호는 이날 이후로 다리를 절고 지팡이의 의지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민당에서 문제 삼으며 정권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출당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승민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달라? 야, 아니 사실 4인방이랑 끌려간 23명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냐? 아니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 올려서 국회의원 권한으로 그래? 너 나가 투표했을 뿐인데 이거 투표했다고 끌고 가고 존나 고문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당에서 나가 그러면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해버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아니 이게 공화국이야? 박정희가 너무 국회의원들이 내무부에 뿌락지 심어놔가지고 정보를 독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봐봐요. 여기 똑같잖아. 지금 유승민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이거 개정한 거, 그 찬성표 누른 거, 그게 뭐 잘못이야? 법대로 했잖아, 법률대로. 근데 왜 대통령이 그걸 갖고 뭐 복수가 어쩌고 배신이 어쩌고 심판해달라 그러고 유승민 보고 나가라 그러고 똑같다니까. 완전 아버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 수단, 그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남산으로 데리고 가냐, 고문했냐, 안 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야. 이제는 저기 세곡동, 내곡동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이후에, 공화당 내에서 박정희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이죠. 끝이야. 1971년도 이후로. 누가 감히 박정희에게 반기를 들어? 개기면 죽는데 어떡해. 야, 정말 신임을 잔뜩 받고 그랬던 4인치 전서 이렇게 박살났는데 그걸 돈으로 받잖아요, 공화당 의원들이. 누가 감히 개깁니까? 이래서 1972년에 바로 이 사건 이후가 1년 지났잖아요. 네. 유신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유신 때도 반대 못했을 거 아니야. 삼선 개헌 때 이만섭 이런 사람들 반대했잖아, 공화당 내에서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화당 내 JP계의 주류들도 반대를 했다고요. 그때 그게 가능했어. 유신 때는 아무도 반대를 못했어. 죽는구나 우리는 반대하면. 저는 그래서 이게 다 박 대통령의 포석이 아닐까. 벌써 유신을 하기로 마음 먹어놓고 여기서 한번 조전해야겠다. 단도를 시켜놔야 된다 여기서. 들어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 전에 단도를 해야 된다. 내 친박 체제로 친정을 구축해놔야 우리 친박들이 공천에서 학살도 안 나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한 듯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야,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유신 박정희 정권 때보다 세상이 조금은 좋아졌다. 이젠 유승민 머리털을 뽑지 못할 거 아니야. 모르나? 아니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뭐 달라진 게 없다고 봐요. 그게 그거라고 봐요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한대잖아. 하긴 예전에는 코스염을 뽑았다면 지금은 계좌 털고 못 먹고 살게 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4인 체제가 이렇게 반란하고 난 뒤에 김성곤은 골프 치러 갔잖아. 근데 유승민은 머리를 2번이나 숙였잖아요. 대통령 대성하다고. 그럼에도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면 용서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둘 다 고급수를 썼어. 유승민도 처절하게 굽히더만. 아니 나는 갑자기 이 방송 준비하면서
부터 계속 생각났던 게 저 새끼랑 나랑 홍대에서 싸웠던 게 생각이 나. 소위 말하는 쿠데타라고 했을 때 너는 그래도 척살은 안 한다.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박대성형처럼 나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어따 대고 거기다 비교하나? 야, 난 그래도 내가 할 일 했어, 그때. 알겠습니다. 이제 김성곤 씨가 이제, 정기 은퇴죠, 뭐. 강제로. 정기 은퇴 당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JP가 찾아갔다 그래요. 미국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하면서, 김성곤이 각하가 용서해 주시면 뭐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김종필이 박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SK 쪽 용서해 주시라고, 뭐든지 한다니까. 그래갖고 상공회의 회장짜리인가?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망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고문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사망 연도가 아마 75년도인가. 그러니까 74년인가 75년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유신 선포되고 그냥 깨갱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였거든요. 젊은 나이 사망했기 때문에 SK로서는 정말 대통령한테 잘못 대들었다가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으면서 아들이 또 정치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잘 됐습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IMF 때 싹 다 망해버렸는데. 쌍용이 잘 됐으면 지금 평택차 공장 같은 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기잖아. 야, 그때 얼마나 잘 만들었니 또. 그러니까. 그리고 김성곤은 훗날 김종필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야 의원들 다수를 가지고 저항을 하면 대통령인들 덮어놓고 자기 고집을 부리겠느냐 타협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림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수레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만큼 대통령 힘이 막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 다수를 가지고 저항을 하면 2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러고 거부권 행사하면서 저러고 있으니까 타협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인 거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는 확실한데? 아버지 보고 계속 정치를 배웠는데 딴 거 없다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게. 얼마나 답답하면. 근데 아버지의 장점도 있어. 박 대통령의 정치 기술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안 배우고 단점만 다 배웠다니까. 막강하십니다 진짜. 불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장점 있어. 정치적으로서는 정적을 중요 자리에 기용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사람. 자기 사람 그리고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그러니까 안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2항명 파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임 박사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왕정 대통령도 안 되고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제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생업을 국회의원으로 삼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집중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기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당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래야지 진짜 큰 정치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어느새 신보수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좀 자기가 꿈꾸는 신보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설마 저기 세곡동 내곡동 끌고 가겠어. 그러니까 좀 자기 정치적 신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항명 파동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방송 들으시면서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검색하시면 이게 단순히 이번 유승민 건에 준해서 비교돼서 기사가 나오거나 블로그에 블로깅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모르겠다. 나한테 개기지 마. 이거밖에 안 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 언제까지 저렇게 물론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언제까지 저렇게 내 사람 아니면 쓰지 않겠다. 나한테 개기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제왕적인 여왕의식에서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또 그런 나라도 아닐 테고요. 옆에서 누군가 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왕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이상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놈들이 붙이고 있는데 뭘. 그래 다 끌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한번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야당은 반대만 한다고. 내가 하는 일 다 반대하고. 그러면서 내가 선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모두 발언 똑같죠. 야당은 모든 게 야당 책임이야. 야당은 반대만 한다 그러고 나만이 옳다 얘기하는 거죠. 정말 독단이고 독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한테 조금 비판적이었던 기자에게 박치기 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갖다가 그냥 박치기해서 했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다른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때보다 지금 한 40년이 지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하고 비교하면 50년이 지났죠. 별반 달라진 거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게 뭐 의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행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뭐든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김무성 대표 또 박근혜 또 친박 비박 할 땐 새누리당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졌는데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건 일단 6일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번엔 예상이 안 돼? 제 예상은 갑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그냥 가요. 계속 간다? 왜냐면 지가 사퇴를 하려면 벌써 했어야 돼요. 버티기가 이제 쉽지는 않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유승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으면 계속 버텨야 되는 거지. 그렇지. 오늘 쌍욕은 나오고 나왔잖아. 그런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계속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지. 또 현실적으로 유승민은 몰아낼 방법이 없다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이라면 탈당한다 했잖아요. 탈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정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명이 갖고 있는 권한, 자기한테 위임되는 권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 위에서 누가 찍어내리면 내 고개 숙이고. 그래 국회의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고개 팍 숙이고. 조폭들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유승민은 탈당해갖고 다음 선거에 떨어지면은 뭐 자기 먹고 살 거 없어? 뭘 그렇게까지 자기 소신 버리면서 그렇게 하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YS 같은 아바타가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국회에. 막 휘전 있었는 아바타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니 이 새끼야?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막말 때문에 안 되고. 그래 하여튼 12항명파동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 8시에는 연평해전 김종대 편집장과 같이 하고 다다음 주 목요일 8시에는 김창혁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죠. 제공 김준호, 남호연, 장세현, 전경복, 박용문, 김태영, 이준용, 찬우빠도 사순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